네, 여러분 정규제 칼럼 시간입니다. 어제 두산그룹의 그 박정원 주식회사 주두산 회장이 이제 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4세죠. 그러니까 이 두산그룹은 원래 동대문의 광장시장에 있는 박승직 상점에서 출발했습니다. 1895년입니다. 제가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신출내기 기자 시절에 그때 동대문을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가 80년도 초였죠. 동대문시장의 광장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에 취재를 가서 광장시장의 역사, 동대문은 뭐 정치 깡패들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광장시장의 역사를 취재한다고 이제 쭉 과거를 추적에 들어가는데 그때 아마 국립도서관이 남산에 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남산에 제가 가서 그 옛날 오래된 창고에서 동대문의 아주 광장시장의 이제 그 일제 때의 기록을 찾아 읽으면서 박승직이라는 이름을 제가 알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두산그룹의 모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두산그룹의 역사를 제게 가르쳐 줘서 제가 알은 게 아니고 제가 뭐 말단 기자를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다가 야, 이 사람이 누구냐고 추적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두산그룹이었어요. 오비맥주 그 당시에. 그 지금도 그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일제시대 자료에 보면 그 박승직 상점이 그때 비단과 면포 이런 걸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 송파, 광나루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물건을 그 배옥인가요? 그로 실어 날라서 광장시장에서 팔았는데 그 광장시장 전체로 볼 때 뭐 남쪽문에서는 뭐 하루에 출입자가 몇 명이고 서쪽문에서는 출입자가 종로 쪽은 몇 명이고 뭐 하여튼 그 일제 그 총독부의 그 일본의 그 통계나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고 치밀해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통치는 이렇게 한 것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든 그 박승직의 증손자이죠. 증손자가 이제 박정원 두산 회장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4세로 내려간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3세들이 부회장까지 이제 가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창업 기업들이 소위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연대 창업된 기업들이 벌써 이제 2세, 3세로 넘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2세.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4세 경영자가 된, 참 100년이 1896년이니까요. 지금 220년이 되었습니까? 참 축하할 일입니다. 120년인데 참 축하할 일이죠. 120년이 아니라 220년, 320년으로 역사가 이어지고 또 그 가업을 맡게 되는 이 쭉 승계받은 분들이 기업을 잘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이제 재벌 이러면은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몇 세, 뭐 2세, 3세, 4세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부정적 이미지는 말하자면 이제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얘기로 뭐 금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사실 이 재벌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특히나 이제 경영을 맡게 되는 이제 이런 분들은 보면 아마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겁니다. 부모보다 못하면 안 된다. 조상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키워온 기업을 내 때 와서 틀어먹으면 되나.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기업을 더 성장은 못 시키더라도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 이런 것들이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참 이 부모들은 또 그래도 자기 자식이 이어가기를 원하고, 또 자식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자식을 훈련을 시켜서 내가 일군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직까지 한국의 기업가들이고, 저는 그런 정신이 일부 기업가 정신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냥 자기가 키웠는데 에이 뭐 전문 경영인이, 그 전문 경영인은 이제 늘 교체되는 사람들이니까 해라, 이런 것은 저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오너십이 완전히 빠져 있는데 사실은 엉뚱한 사람들이 그 회사를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마치 오너십이 빠진 것이 아주 잘 되었다는 식의 반재벌 정세에 편성해서 그럴듯한 경영 방식인 것처럼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너십 경영은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다. 또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 뭐 투자 결정이 신속하다. 또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넘어갔을 경우는 전문 경영인들 후보들 간에 치열한 암투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만 기업이 커지면 이 전문 경영인들 간에 어떻든 독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은. 기업은 일반 정치 조직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되면 누구라도 그 전문 경영인이 거의 오너에 버금가는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경영에는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 정치와는 다른 방법. 그래서 GE 같은 경우도 잭 웰치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너 경영이 가는 장점과 전문 경영인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가 필요하거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기업은 오너 경영 기업이 좋고, 예를 들어서 국영기업처럼 또는 수수료 받아 먹고 사는, 말하자면 국가 면허 사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 경영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재벌을 요구하느라고 전문 경영인 경영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아주 오너 경영은, 그래서 야 또 3세냐 4세냐 이런 식의 하도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익어버린. 근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래도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그래도 오너십이 굳건해서 어떤 경우에든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책임을 지고, 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오너십이 오너 경영자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반도체, 휴대폰 이 4개 큰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모바일하고. 그럼 이 4개 사업 분야의 각 부회장들이 아마 서로 자기 사업부를 위해서 또는 자원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면서 혈전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소유 경영자가 군림해 주는 것이 말하자면 이 전문 경영인들 사이 견제와 균형도 되게 할 수 있고, 정말 각자가 주어진 자원으로, 자원은 이제 총수가 배분하는 것이니까 그 주어진 자원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문 경영인들끼리의 암투와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소유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은 뭐냐 그러면 전문 경영인들 간의 전쟁 상태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너 경영인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전문 경영인들은 과감한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 경영인 자리를 노리는 수없이 다른 전문 경영인들 그 누구로부터 어떻게 칼이 등에 와서 꽂힐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 결정할 수 없죠.
투자했다가 저 경영자가 실패를 해야 내가 다음에 전문 경영인으로 총수가 된다고 하는 길이 열려 있다면 누구라도 그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은 등뒤에 칼을 꽂거나 그 전문 경영인은 등뒤에서 칼을 꽂히는 상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머리가 좋고 자기 자리에 도전할 만한 넥스트 2인자들을 다 잘라버리게 되는 상태가 오죠. 주의가 그랬던 것이거든요. 잭 웰치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후보자는 다 잘랐습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20년이나 독재를 했죠. 그 기업 경영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 경영을 마치 경영자도 계속 무슨 민주 정치하는 것처럼 교체 가능성 이런 거는 사실 기업 경영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문 경영인들이 기업 내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고 서로가 실적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말하자면 인재도 자기 밑에 좋은 인재를 갖다 놔야 자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하니까 치열한 기업 내 전쟁 상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경쟁을 촉진하는 면도 있지만 전쟁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십이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경쟁이 되도록 항상 긴장을 조직에 유발해 주는 것이 이제 오너가 할 일이고, 또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궁극적 결정, 오케이 간다, 이번에 몇 조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한다는 결단,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너가 할 수 있고, 오너가 그 결단을 해줘야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주어진 자원이라고 하는 조건을 받아들인 가운데 투쟁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MB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MB 대통령도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무슨 경제민주화다 뭐다 해가지고 뭐 기업가들을 꼼짝도 알 수 없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뭐를 누가 할 수 있겠고 기업가 정신을 누가 발휘할 수 있겠는가, 너무 묶어놨다는 것이 지금 이제 MB 대통령의 고민이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제민주화다 동반성장이다 뭐 꽉꽉 다 묶어놨으니까 거기에다가 3세 4세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사회적 조건하고 기업 내부의 3세 4세 경영이라는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이 지금의 낮은 투자다라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3세 4세는 물려받은 것 자기가 혹시 어떻게 잘못할까 봐 극도로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야 봐라 말이야 너 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표현하더라도 어떻든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군 사업을 내 때 와서 쪼그라들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이 오나 3세 4세 경영자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 사회적 여건과 어떤 기업 내부의 그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기업가 정신, 소위 애니멀 스피리트, 동물적 충동, 야성적 충동을 가지시기를 주문합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기업이 이제 세계적 기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데 만족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